그대여.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산책 한 바퀴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산책을 하면서도 뜻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17번째 시간이네요. 서대문굴의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독서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근처에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고 방문을 많이 하면서 이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독서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산책 장소라는 게 몸을 움직이면서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도서관이라는 데는 우리도 뭐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책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운동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정신 속에서 지식의 산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볼 만한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도서관이라는 게 이게 돈을 받고 입장하는 그런 유료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의 도서관은 공공에서 운영을 하거나 혹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도 이제 봉사나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비영리로 이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역시 규모가 있고 책이 많고 시설이 좋은 데는 아무래도 국립도서관이 제일 좋습니다. 정부 예산에서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체계를 보면은 국립도서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좀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광역지자체, 서울시나 도청, 이렇게 큰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정부보다는 작아도 그래도 이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니까 그 다음으로 크고요. 그 다음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가까이 접하고 있는 이제 구청 같은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우선 큰 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도서관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국에 몇 개가 없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 국립도서관이 이제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서초동에 하나가 있고요. 그 정도 규모로 하는 게 역시 여의도에 국회도서관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특수한 주제로 이제 책이라는 게 뭐 학생, 성인 해서 전체적인 연령 분포가 있다면 청소년 도서관, 청소년에 맞는 책들을 좀 집중적으로 구비를 한 곳이죠. 이 국립 청소년 도서관이 있는데, 요거는 그 강남역하고 역삼역 사이에 역삼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 장애인 도서관. 참 이것도 중요한 일이네요. 장애인 분들은 이제 국립도서관이나 도서관이 있더라도 뭐 시각장애가 있든 해서 책이 있어도 특수한 장비가 없으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 국립장애인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책의 장수, 보관하고 있는 책들의 개수보다는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을 갖추는데 좀 중점을 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보니까 이제 국립도서관이라는 게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행정부, 삼권분립처럼 이제 의회처럼 국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본 데가 일산에 있더라고요. 법원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원에서 운영을 하긴 한데 아무래도 여기의 주제는 법에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법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고, 그와 연구를 이제 법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일부 장소도 있는데, 이제 장점으로 한다 그러면 법과 관련된 주제의 책이 더 많이 있다라는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개수로는 아쉽죠. 그 4개, 그리고 특수한 목적인 장애인 도서관까지 합치면 5개밖에 안 되니까, 혹시 그 도서관이 자기 동네 근처에 사실은 그 근처에 있다 그러면 뭐 너무 행운입니다.
때 아쉽게도 우리 서대문구에는 국립도서관은 서초구, 뭐 국회도서관은 이제 여의도 이렇게, 그리고 청소년 도서관은 강남구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여기 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의 6층에 따로 특별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대문구 주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운이 좋게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제 서대문구에 있었으면은 아마 서대문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없는 도서관을 찾으면은 뭐 아쉽죠. 항상 아쉬울 뿐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중앙도서관, 이게 국립으로 운영하는 규모 외에는 그 다음으로 큰 지자체는 이제 우리 서대문구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죠. 예,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청이 이제 서울시 그 전체 지역 내에서 구별로 되도록이면 구별 하나씩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여러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단지 서울시가 요 도서관만큼은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이거를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업무를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대문구에도 우리가 이제 서대문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그 도서관이 있는데, 요게 바로 서울시 교육청이 서대문구 내 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대략 보면 그래도 그 서울시 교육청이 담당해서 구별로는 하나씩 정도의 그 구립 도서관이 있도록 그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몇 군데는 좀 없는 데도 있습니다. 항상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는 그 예산의 규모와 관련이 있으니까 참 있으면은 참 큰 혜택이 되고 도움이 돼서 좋은데, 뭐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서대문구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그 구립 도서관인 서대문 도서관, 그 중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서대문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가 서대문 구청 근처에 있어요. 서대문구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런 관련된 시설들이, 정부 관련 시설들이 구청 근처에 많더라고요. 서대문 구청이 지금 이제 홍제동에 있는데, 지금 뭐 홍제 폭포로 유명하니까 홍제 폭포를 말씀드리면 좀 더 위치를 찾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홍제 폭포 자체도 인공 폭포니까 서대문 구청 인근의 안산 한쪽 그 벽면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 서대문 구청의 건물이 있으면 홍제 폭포를 끼고 약간 반대편 쪽에 뭐 나라는 한쪽 면에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끝에 부분에 이제 서대문 도서관이 있어요. 그냥 조금 더 그 동네 분들이 그 이야기 시켜 한다면 신현중학교가 그 바로 그 서대문구청 그 맞은편에 있거든요. 골목 안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그 주위로 보면 뭐 서대문 도서관 옆으로 바로 아까 말씀드린 홍제 폭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서대문 도서관 외에도 주변도 활용할 만한 부분이 많은 그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홍제폭포가 있고, 또 요 길이 안산 바로 그냥 그 서대문 구청 방향 그 옆으로 있는 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던 여러 가지 산책로, 뭐 홍제천 할 때 첫 번째로 산 자락길로 꼽은 게 그 안산 자락길이거든요. 서대문 구청에서 바로 그냥 올라가시면은 안산자락길을 또 한 바퀴 쉽게 산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읽으시다가 그죠? 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러면 또 산책을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대문 그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 그 도서관마다 그 특별한 주제를 좀 갖고 있어요. 그 구별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서대문 도서관 쪽은 일제 강점기 때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 그다음에 이제 도서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 우리 서대문구가 얘기를 할 때 서대문구를 여러 가지 갈만한 곳을 얘기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독립문, 그다음 그 뒤에 독립공원, 그리고 그것도 바로 이어가지고
서대문 형무소, 기념관까지, 박물관까지 그 일제 시대에 관련된 그런 그 시설들이 많았어요.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렇다 보니까는 서대문 도서관도 아무래도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책을 자료를 구비해서 그런 특화된 자료들을 좀 많이 보유한 그런 그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럼 잠깐 노래 듣고 와서 서대문구에 있는 다른 또 좋은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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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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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네, 계속
계속해서 도서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립도서관, 이제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은 그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서대문 도서관이죠. 이제 국립도서관은 뭐 아쉽게도 서대문구 내에는 없어서 이제 가끔 일이 있을 때 좀 먼 거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시립도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대문 도서관은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일제 시대에 자료가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대문 구에서 이제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동네에서 우리 동네 근처에 있구나 하고 여러 곳이니까 가까운 곳을 찾아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도서관은 이제 이진아 도서관입니다. 구립 이진아 도서관인데 위치가 그 독립문, 그 3호선 독립문역 타고 내리면 바로 그 독립공원 그냥 그 뒤쪽으로 있습니다. 안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래서 위치도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너무 좋은 곳에 있고, 또 이제 그 독립공원과 안산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다가 잠시 이제 로비에서 책을 이제 창밖을 내다본다고 하면 마치 숲속에 들어온 것처럼 창밖이 이제 공원과 숲으로 아주 뭐 풍경이 멋집니다. 정말 도서관에 가면은 책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지는 그런 장소예요. 정말 서대문의 대표적인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그 서대문 독립공원 근처에 계신 분이라면 그 휴일이나 공휴일이나 주말 같은 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진아 도서관은 이제 이진아 기념 도서관인데 이름 그대로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듯이 이제 민간 기부금, 그 서대문구에 이제 도서관을 이제 운영하는데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기부금을 받아서 그 이름을 따서 짓게 된 거예요. 민간에서 무려 5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기부를 해서 개인이 기부를 해서 그거를 기념도서관으로 운영하는 자금으로 쓸 수 있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여기에 맞춰서 구청에서 현재 위치에 있는 이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그 장소 토지하고, 그리고 도서관을 설립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큰 시설 하는 데는 예산이 들잖아요. 이 부분을 그 서대문구가 매년 운영 예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서대문구의 달인 구립도서관까지 이제 생각을 해봐도 가장 규모, 위치, 시설, 운영되는 환경, 뭐 예산 규모까지 가장 서대문구 구립도서관에서 중요하고 큰 도서관입니다. 실제 가보면 굉장히 시설이 깨끗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그 도서관이 이제 책이 있고 책을 빌려서 읽을 수 있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강좌, 문화 프로그램, 독서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 서대문구에서는 정말 대표적인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이 이제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이제 도서관을 좀 이용해 봐야겠다 싶어서 가봐도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서고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여유 있는 규모의 공간입니다. 서대문구 주민들이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특히 이제 제가 가봤을 때 이제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당연히 뭐 책을 빌려서 읽고, 또 이제 뭐 한쪽에서는 또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시험 공부나 이렇게. 그거 외에 4층이 이제 3층, 4층 이렇게 그 종합도서관이 있는데, 4층에서 딱 그 복층, 특히 4층이 복층 구조로 돼 있어서 이제 열람실에 있다가 이제 잠깐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제 건물 밖에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로비 쪽에 나오면 복층이 아래 위로 터져 있는 통창에 그 시원하고 넓은 풍경 있죠. 이게 정말 볼만합니다. 잠시 나와서 그 가볍게 그 로비에서 창밖을 내다볼 때도 그 복층 1층, 2층과 두 개 층이 거의 터져 있는 정도의 그 공간이 있는 것도 좋고요. 또 이제 그 건물 밖으로까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주위에 그냥 뭐 주택가나 건물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서대문 독립공원 바로 뒤쪽에 있어서 독립공원을 한번 걸을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독립공원이 끝나고 나면 그 이진아 도서관의 뒤편으로는 바로 그냥 안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산책을 하기도 좋고, 정말 서대문구에서는 이제 중요한 중심이 되는 시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학교 쪽으로는 연세대학교가 크기도 크고 중앙 부분에 위치했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산으로는 정말 안산입니다. 안산은 서대문구 주민이 가장 사랑하는 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그 서대문구에서 운영 구립도서관이 이제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가장 중에 이진아 도서관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도담 도서관이 있어요. 홍은동에 있어서 홍은 도담 도서관입니다. 위치는 좀 그 쉽게 말씀드리면 홍은동도 넓으니까 포방터 시장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홍제천이 서대문을 정말 북쪽에서 서쪽으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듯이 흐르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그 서대문구에 홍제천이 내려와서 서대문구에 들어와서 있는 첫 번째 위치가 이제 포방터가 있는데, 예, 그 안에 있고요. 그 특징이 역시 여기도 분위기가, 위치가 그 서대문구의 대부분 그 산이 있는 곳이 안산이거나 그 금호산이죠. 그 연세대가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그게 중심산인데, 독특하게 홍은동 가장 북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 북한산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 홍은동 포방터 시장에 있는 여기 도서관, 도담 도서관도 이제 북한산 자락에 있고, 그 마침 딱 제가 지도를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잘 위치를 배치했나 싶을 정도로, 이 포방터의 그 홍은 도서관을 주위로 크게 큰 대로변부터 그 북한산 자락을 한 바퀴 빙 돌 수 있게 산책로를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북한산 자락길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책이라는 게 뭐 아무래도 책을 읽으면은 장시간 몇 시간 동안 읽게 되니까 집중력을 유지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냥 안 움직이고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몸에 무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잠시 쉬면서 산책과 겸해서 책을 읽는데 좋은 곳이 바로 또 홍안 도담 도서관입니다. 여기도 제가 한번 일부러 도서관 때문에 가봤는데, 이렇게 도서관 말씀을 드리느라고 좋은 게, 뭐 운영한 지는 오래됐지만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새 건물입니다. 그 이진아 도서관도 뭐 가장 좋기도 하고 시설도 정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게 기간이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도담 도서관은 몇 년 안 돼서 2, 3년 됐나요? 그래서 새로 공사를 끝낸 지가. 그래서 완전히 뭐 새 집에 입주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너무 좋은 시설이니까, 그 홍은동 쪽에 계신 분이면은 이쪽을 또 가볍게 걸어가서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 그 재래시장 중에서는 아마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시장이 아마 포방터 시장일 수도 있어요. 물론 크기가 크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단지 이제 포방터 시장이 그 TV 프로에 그 재래시장 소개할 때 음식 프로그램, 백종원의 그 골목기행인가요? 골목시장, 예, 이거 소개되면서 가장 주목받고 인기 있었던 가게가 거기서 나오는 바람에 뭐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 연돈이라고 이제 돈가스 집이었는데, 그래서 규모가 작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은동 포방터 시장을 생각하시면은 금방 도담 그 도서관이 바로 뒷골목에 있겠네라고 방향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좋은 곳이고, 여기도 이제 성인 대상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근처 집이 근처에 좀 가까우신 분이면 가볍게 걸어가서 또는 뭐 마을버스 한번 타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도서관 바로 앞에 뭐 도서관 시설은 아니지만 그 뭐 작은 소공원이 있어서 그런 면도, 아까 도서관이 실내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 외에 잠시 쉴 때 주위의 풍경을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우연찮게 도서관 바로 앞에 소공원이 붙어 있는 것도 좋았고, 또 조금 이제 뭐 바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 거리가 뭐 얼마 100m도 안 됩니다. 바로 뒤에 그
호박골 공원이라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거는 홍박공원이라는 소공원이고 뒤쪽, 그치? 도서관 뒤쪽으로는 호박골 공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이름이 왜 저는 호박골일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명을 보고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연상하듯이 호박을 많이 키워서라고 합니다. 근데 뭐 호박을 많이 키우는 게 호박이라는 게 흔한 작물이잖아요. 뭐 특화 작물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어디서나 기후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한국에서면은 뭐 아무 데서나 키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특히 호박골이라고 불렸던 건 그 여기가 그 산이니까 뭐 언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제 시대나 또는 이제 6.25 때까지도 해서 이 산비탈까지 이게 하수도 그다음 화장실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그 호박을 키웠더니 너무 잘 자라서 호박이 너무 많아서 아마 호박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정원에 그 호박골 공원이 됐죠. 호박밭은 아닌데 그 정원에도 호박을 주제로 여러 가지를 심어놔서 그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호박이라는 게 주렁주렁 열린 게 정말 보기가 좋거든요. 한국적인 정서죠. 그래서 도서관이 시설이 좋다고 하는 게 뭐 건물이 크고 시설이 새 건물이고 뭐 이러면 당연히 편리한데 주위에 이렇게 앞에도 작은 소공원 바로 붙어서 뒤편에도 잠시 뭐 5분 10분이라도 한 바퀴 걸어 볼 만한 이런 이제 호박골 공원 같이 좀 규모가 있는 게 바짝 붙어 있다라는 게 좀 입지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립도 다음으로 이제 서대문구 구립도서관이 이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번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과자 새롬 어린이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성인들 앞에 이진아 도서관과 그 도담 도서관이 성인들 대상으로 한 도서관이라면 물론 이제 어린이 책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이제 성인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남과자동 안에 새롬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이제 어린이 도서관을 아예 주제로 해서 아무래도 어린이 책이 좀 많도록 그다음에 공간에 이제 배치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어린이 좌석이 넓도록 만든 곳이죠. 위치는 이제 명지대학교 바로 정문 앞 그 길 건너편에 그 골목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가 남과자동에 있고 여기는 이제 주변이 그 명지대학이 가보면은 정말 명지대를 딱 빼고 그 주위로는 사실은 다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더 조용할 수도 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명지대 그 정문 앞에서 안쪽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뭐 도서관 주위가 그냥 다 주택가인데 다행히 이제 여기가 이제 연립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서 뭐 길이 꽉 막혀서 답답한 건 아니고 그 대신에 이제 뭐 공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주택가 한가운데 적당한 규모로 어린이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아까 그 도담 도서관도 시설 줘서 리모델링을 해서 좋다고 했는데 정말 이건 지은 지 1년밖에 안 돼요. 새로 설립된 도서관입니다. 서대문구에서도 이렇게 그 적은 예산이지만 부족한 예산을 계속 신경을 도서관에 써서 이렇게 시설을 늘려가는 게 그 주민들 문화생활에는 참 좋은 것 같고요. 항상 그 뭐 도서관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서관 하면 이제 책을 빌려 읽는 거. 그때는 뭐 책을 사기도 비싸고 책값이 부담이 돼서 빌려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그 문화 강좌 운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정말 그 지식, 교양, 그다음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도서관 이용이라는 게 물론 이제 책을 읽으러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 안 읽는다는 얘기가 기사에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나라도 책을 한 권 더 읽겠다라고 하는 그 좋은 마음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서관 이야기는 끝이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그 도서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네, 계속해서 이제 도서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뭐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이제 구립도서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뭐 서대문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립도서관이 제일 시설 규모나 또는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대상입니다. 국립도서관이 우리 서대문구에 하나도 없는 건 정말 아쉬운 건데 워낙 개수가 전국에 4개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로 그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을 좀 한번 위치를 보시고 좀 내가 좀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 하나 정해놓고 이제 방문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그거보다 작은 이제 그 도서관들, 작은 도서관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여기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도서관이 뭐 공부방 같은 그런 형태를 띠다가 지금은 그 작은 도서관법이 생겨서 그 도서관 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가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생활 가까이에 있으니까 개수도 많고 하나 주의해서 알아두시면은 잠깐 짬이 날 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은 이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는 거는 뭐 좌석이 뭐 한 10개 정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책이 뭐 1000권 정도 있고 뭐 이러면은 작은 도서관법에 따라서 이제 작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시설을 갖춰놓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공도서관이겠죠. 아무래도 뭐 규모가 어떻게 됐든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부기관에서 주로 보면 주민센터 또는 자치센터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옛날 기준으로 보면 이제 동사무소 가 보면 예전에는
그 사무실에서 뭐 그 인감 떼고 그 주민등록번 떼고 이런 일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그 동네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의 중심지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행정 업무 외에 이제 한쪽 칸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규모는 작지만 작은 그 도서관, 사무실 하나 정도의 작은 크기지만은 도서관을 이제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점이 그 서대문 구라고 하면 구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여기 동네별로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닌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어린이용 도서 또는 그림책, 그다음에 이제 책상이나 이런 것도 좀 바닥에 앉아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춘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점이 우리 집에서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디 국립, 시립, 뭐 구립 가는 것보다 그 잠깐 걸어가서 뭐 5분, 10분 거리에서 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개수가 많은 거. 이게 참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주민센터 보고 자스센터 이렇게 공공에서 국립을 하는데 보면 보통 도서관이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립도서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립도서관은 그러니까 민간에서 한다는 뜻이죠. 정부 예산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운영하는 비용들을 부담해서 하는 건데 그 생각으로 한국에서도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런 운영을 봉사 차원에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는 좀 성인에게 적당치 않은 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는 너무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데는 개수로 보면은 이제 아까 도서관은 대부분 공공도서관이 대부분 많은데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만큼은 민간에서 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작은 도서관 중에 제가 이제 한 곳 추천한다면 그 폭포 책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위치가 홍제폭포 앞에 있거든요. 서대문구에서 아마 잠시 주말에 어디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까 뭐 동네에서 하면은 이 첫 번째로 꼽을 만한 곳이 홍제폭포거든요. 왜냐하면 폭포가 너무 예뻐서 잠시 이제 시원하게 물줄기가 떨어지는 걸 보는 거에 굉장히 뭐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테라스라든가 카페라든가 다 이게 우리 그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포 홍제천의 그 홍제폭포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서 조금의 아까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만한 조그만 사무실 하나 정도 크기 안에 책을 이제 빌려주는 도서관이 있어요. 또 이제 홍제폭포에서 커피를 마시는 거, 홍제폭포를 보면서 정말 이제 장만이 있고 낭만이 있고 휴식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잠깐 뭐 30분이라도 뭐 시집을 잠깐 빌려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읽는다든가 이런 것도 그냥 이제 구경만 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정도가 이제 서대문구에서는 활용할 만한 도서관인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대문구는 대학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이렇게 하면 대학 도서관이 또 규모가 작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학 도서관을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으면은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얼른 알아봤죠. 그랬더니 예를 들면은 뭐 대학 도서관은 이제 민간 도서관이니까 거기 이제 운영 기준에 따라서 별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건데 그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 신분증 가져오셔야 되고 해서 뭐 그런 거야 당연히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신분증 가져가 봤는데 그 뭐 사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가져와라 뭐 이런 식의 뭐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회사 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시간 내서 여기에서도 한번 이용할 수 있나 한번 본 거니까 하여튼 그 뭐 거기 홈페이지랑 안내문에는 그 뭐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뭐 신분증 검사하고 뭐 공문 가져오라고 하고 이런 거를 추가한 거는 결국 이제 가보면 사용 못한다. 그리고 그 도서관이 이제 자료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좀 허용한다는 뜻이 이제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그 공부도 하고
같은 시설을 좀 이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교 도서관은 그냥 이제 주민들이 그냥 이용할 만한 그런 뭐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특이하게 생각했던 건 도서관으로 이렇게 이제 구립도서관 중심으로 봤는데 지하철역에서 본 거예요. 이거는 그 지하철역 가다 보니까는 그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약간 그 물건 보관함 같이 생긴 그 기계가 있더라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건데 요게 이제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해서 그 책을 빌릴 수도 있고 반납할 수도 있는 그런 도서관에 확장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운영 주체는 이제 그 아까 구립도서관이든 같이 공립도서관이든 이런 데서 이제 맡아서 운영하시 이제 구해서 하는 거고, 잘 보면 기능이 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그 안에 그 실제 그 크지는 않지만은 그 자판기가 된 부품 보관 안에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누르면은 보관하고 있는 책들은 바로 즉석에서 빌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기계들이 있고, 이제 그게 아니라 실제 도서관에 이제 아까 이진아 도서관도 있고 뭐 구립도서관도 있고 서대문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 시립도서관도 있고 이런 데서 이제 거기까지 먼 거리를 주민들이 다 가까운 곳에 있는 건 아니니까 방문을 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을 이제 그 배송이라는 방식으로 확장을 하는 그런 개념의 그 서비스가 있는 게 그 스마트 도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 상으로 그 도서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판기 상에서 신청을 해놓으면 며칠이 지나면은 책이 이제 전달해가지고 뭐 내가 집 앞에서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 있는 그 스마트 도서관에 책이 도착을 하면 이제 문자가 오는 식이죠. 문자가 와서 책이 도착했습니다. 그럼 뭐 내일 출근하는 길에 또는 뭐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책을 이제 탁 누르면은 또 이제 책이 나오는 거죠. 집에 가져가서 읽었다가 또 이제 내일 이제 2, 3일 후에 출근하는 길에 가서 그 기계에다가 반납을 해서 도서관으로 다시 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스마트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예전보다도 이런 이제 디지털이랑 물류 서비스를 이용해서 도서관의 기능이 굉장히 확장돼서 이용하기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하려면은 뭐 아무래도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그 도서관 회원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나 이제 디지털 회원증도 있고 그 플라스틱으로 신용카드처럼 된 것 받을 수도 있고 뭐 편리한 걸로 아마 가입을 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조금 더 뒤에 남으면 이제 문화강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되니까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문화강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이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서관들을 이제 어디쯤 한번 가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정하셨다면은 가서 이제 할 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도서관에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목적으로 가느냐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은 이 세 가지라고 해요. 아는 것처럼 뭐 책 읽으러 가는 거죠. 책이 많으니까 내 필요한 거를 이것도 빌려보고 저것도 빌려보고 뭐 좋은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부하러, 이제 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공부하러 가시는 분이 있고, 이제 세 번째가 문화 강좌라고 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또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이제 뭐 또 책 읽으러 가시는 분이 뭐 한 반 정도 50%쯤 된다 그러면 공부하러 가시는 분이 뭐 40% 되고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문화 강좌인 셈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특이한 건 이제 공부하러 갈 때 왜 이제 많은 곳이 있는데 도서관을 갔냐 했더니 이제 시설 때문이에요. 우선은 책상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조용해야 되고 뭐 여기까지는 뭐 도서관이 딱 맞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려 그러면 덥고 추우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방이 되고 에어컨이 잘 들어오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으로 도서관이 좋아서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가서 보면은 시설이 우선은 책을 빌리는 그 열람실이라고 하죠. 종합 열람실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냥 책이 아니라 이제 책상만 쫙 있는 거죠. 좌석만 쫙 있어서 개인 책이나 노트를 가져가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컴퓨터를 좀 가져가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뭐 시끄럽게 소음만 내지 않으면은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준 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요즘에 제가 보기에 더 활발하게 저도 이제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문화 강좌예요. 그래서 문화 강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인문학적인 교양 또 뭐 새로운 지식에 대한 이제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것도 많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를 실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강좌와 약간의 실습 이런 것들이 많고 세 번째로 역시 도서관답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독서 모임 함께 같은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뭐 의견도 발표하고 뭐 독후감을 쓰기도 하고 역시 이게 독서 모임은 뭐 도서관다운 정말 정통적인 도서관다운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많고 특히 요즘에 이제 많이 추가된 건 이제 재취업 교육 그렇죠. 사회가 뭐 평생 직장이 아닌 사회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서관들도 이 프로그램 안에 이제 다음 새로운 그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재취업 교육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참 도서관이라는 게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책, 그다음에 공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서대문 구에서 보면은 그런 문화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뭐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서 관심 있는 거를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다 요즘은 온라인 인터넷이죠. 그래서 크게 요거를 중심적으로 모아서
직접 크게 운영을 그 강좌를 많이 운영하는 데에서 하는 찾으면 제일 좋고 또는 뭐 서대문구 내에서 운영되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이 이제 그 서대문구 평생학습 포털이라고 하는 웹사이트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마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보시면 주제별로 아마 관심 있는 것들 서대문구에서 일어나는 건 아마 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웹사이트는 그렇고 실제 이제 그 서대문구 평생학습 포털을 운영하는 데가 서대문구 그 교육 담당하는 교육지원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 하는 그러니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 다른 것까지 합쳐서 같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서 하면 되는데 우선 그 교육지원과는 뭐 구청 안에 있어요. 그 서대문구청 아시다시피 그 홍제동 그 홍제천 옆으로 해서 그 구청에 있고 여기가 서대문구가 참 그 지역이 넓은 평지가 아니라 막 그 안산 그 산 아래쪽에 홍제천 옆에 있다 보니까 건물들이 뭐 1관, 2관, 3관, 별관막 해서 나눠져 있기는 한데 큰 하나의 빌딩이 아니라 그 중에 제사별관 쪽으로 검색해서 지도 보시고 가시면은 뭐 결국 뭐 구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는데 구청일관 바로 길 건너편에 교육장이 있어서 꼭 인터넷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하는데 아까 도서관에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교육은 이게 서대문구 그 교육지원과가 직접 운영하는 구청 별관 길 건너편의 교육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청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교육센터가 융복합 인재교육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구청 바로 뒤에 이거는 구의회 복합청사 건물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구청, 뭐 별관, 뭐 도서관, 그다음에 그 위에 건물 같이 이제 구정에 관련된 건물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데가 인생케어 평생학습관. 이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이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 요즘 이제 그 지자체에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강좌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이제 교육지원과, 교육센터,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이런 이름이 좀 보이면 여기 공공에서 운영하는 교육광자가 많은 곳이에요. 평생학습관 장소 학습관 자체는 그 남과자동 쪽이니까 명지대 쪽이죠. 그쪽에 있고 또 하나가 좀 특이한 게 우리가 그 유진상가라고 그 홍은동에 굉장히 큰 좀 오래됐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그 주상복합 건물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 교육센터 본관이 있어요. 평생학습관 본관이니까 본관이 그래서 본관은 남과자동에 분관은 유진상가 334호 우리 건물에 있으니까 요 정도를 교육센터로 이제 교육이 많은데 관심 있는 거 좀 가서 모임을 해서 친목을 해도 좋고 좋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셔도 좋고 이제 좀 사람들 만나는 시간으로 이용하셔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그 구청에서 운영하는 이런 그 교육 지원에 관련된 거 말고 여기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서대문 50플러스 센터가 유진상가에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정말 이거는 서울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50플러스 센터,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구별로 아마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서대문구 지역은 서대문 50플러스 센터가 유진상가 안에 있는데 여기도 역시 교육을 전문으로 해요. 강좌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뭐 배우는 학습도 있고 재취업도 있고 굉장히 교육 전문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그 지식도 배우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 아주 즐거운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좀 정리해 보면은 국립도서관 아쉽지만은 서대문구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립도서관은 서대문 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구립도서관, 이진아 도서관, 도담 도서관, 그다음 이제 그 새로운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으로 있고 다 시설 너무 좋고 운영 너무 좋고 안에 다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중요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여러 가지 산책길, 뭐 재래시장 이렇게 장소를 중심으로 가볼 만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서관이 또 그런 하나의 좋은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여러 가지 도서관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매일 가거나 매주 가거나 하는 게 아니더라도 뭐 여기 산책도 가고 운동도 하시다가 이번 주에는 여유가 좀 시간이 남아 그러니까 좀 넉넉한 다른 약속이 없다 그러면 도서관을 한번 가셔서 좀 뭐 그동안 좀 많이 안 읽었던 책들 밀려 있는 게 있으면은 최신 인기 있는 것들 좀 읽어보고 하시면은 그것도 좋은 그 산책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도서관을 주제로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